네, 오늘 Cyclostationnarity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22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수업 마지막에 프레쉬 벡터라이저를 써서 기존의 LTI 필터링과 LPTB 필터링의 인풋 아웃풋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LTI 필터링의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시그널 시스템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인풋 X, 아웃풋 Y, 그리고 LTI 시스템의 채널일 수도 있죠. Impulse Response HOT.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Y, H를 다 디터미니스틱하게 봤을 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은 이렇게 컨볼루션 인티그랄로 나타나요. 그런데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보면 어때요? 이 후리에 트랜스폼이 뜻하는 바를 잘 생각해야죠. 어때요? 어떤 특정 프리퀀시 F0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죠? F0에 F0를 다 넣으면 인풋의 F0에서의 그 값, 채널의 F0의 값이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되죠?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잘라서 리어레인지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리어레인지를 한다면 X가 리어레인지 돼서 X 언더스코어에 이렇게 들어가요. Y가 들어가고 H가 들어가는데 다 어때요? 같은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프리퀀시 F가 얘의 세 번째 엔트리에 옵셋 얼마로 들어있었으면 얘의 F0에서 값, 얘의 F0에서 값도 각각의 어때요? 세 번째 컴포넌트에 어떤 옵셋 F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요렇게 될 거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래서 요것은 좀 이따 정의를 할 텐데 이 벡터라이즈 아웃풋의 각각을 후리에 트랜스폼 한 거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우리가 다르게 도입할 거예요. 좀 이따 봅시다. 어쨌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스템은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을 하나의 채널에서 보내는 것 같은 이 시그널 앤 시스템 모델은 이퀴벌런틀리 어때요? 시그널을 패럴렐하게 보내고 패럴렐하게 받는데 채널이 다이고널 매트리스를 갖는 LTI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꾸는 게 뭐 크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쭉 볼 거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에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겠네요. 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는 것 다음은 당연히 리니어 타임 베링인데 리니어 타임 베링 중에서도 리니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 필터링이고 피리어드가 어떤 T0 그런 필터로 필터링 하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시작하다가 답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핵심은 LPTB의 익스트림 케이스는 LTI예요. 어쨌든 맞습니까? 그래서 이 LPTB의 리절트가 어떻게 익스트림 케이스에서 보면 이 LTI의 리절트와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여기서 X가 들어가서 스칼라 밸류드 continuous time deterministic 시그널이 들어가서 스칼라 밸류드 continuous time deterministic 시그널이 나오고 하는 이 시스템과 이퀴벌런트한 인풋의 프레쉬 벡터라이즈드 버전과 아웃풋의 프레쉬 벡터라이즈드 버전이 나오는 시스템은 어떻다고요? 매트리스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고 일반적으로 이 매트리스 밸류드 임펄스 레스판스는 넌 다이고널 매트리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양이 거의 똑같죠.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부분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텐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통 X of T라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있으면 이것을 캐피탈 X of F라고 썼어요. 그렇게 쓴 이유는 이 두 펑션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노테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게 이게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매우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편의상 앞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어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아규먼트로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아규먼트로. 그러면 자 x가 들어가서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면 x 언더스코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부분 지난번에 썼던 것은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또 한편으로는 요 하다마드 프로덕트를 쓰지 않고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곱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가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이름을 그냥 붙이자고요. 물론 뭐라고 해도 돼요. 프레시 벡터라이즈드 버전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BFT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노테이션이 많이 간단해져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에 이제 익숙해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LPTB 참 헷갈리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LPTB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냥 이런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이런 거 안 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죠? 어떤 뱅크스가 여러 개 있었죠. 뭐 어떻게 돼 있었어요? 모듈레이터 뱅크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 필터 뱅크가 있고, 또는 필터 뱅크가 있고 모듈레이터 뱅크가 있고, 이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네.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그걸 보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시간과는 달리 마르고 닳도록 보고 있는 이렇게 나타난 two variable function. 원래는 사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고 싶죠. t1, t2. 또는 우리가 또 비슷하게 봤던 게 뭐죠? correlation function과 걔를 또 t 플러스 타우와 t로 이렇게 리파라메터라이즈해서 나타냈던 펑션. 맞아요? 굉장히 자주 봤는데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고요. 그런데 얘가 그냥 이렇게만 나타나면 일반적인 표현인데 어떻다고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게 어떤 t0, 저기서 t0라고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t0라는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제 피리어딕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t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베리어블에 대해서 t0 피리어드로 피리어딕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성을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녀석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나타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 맞습니까? 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이너스였던 것,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알고 싶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었죠? 이 과정이 뭐냐면 일단 원하는 것은 얘를 트랜스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t에 대해서 확실히 피리어딕이라는 걸 알고 나면 얘를 t에 대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쓸 수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사실 이 두 시그널은 뭐예요? 각각 하나 서로 다른 것의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비록 여기서 보면 주의할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로부터 그 다음에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얻을 때는 이렇게 t 타우 타우 알겠어요? 오른쪽에 붙이고 또는 리파라메타라이즈를 해서 change of variable 해서 t 콤마 t 마이너스 타우 t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나타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t 마이너스 타우고 여기는 t 플러스 타우 t라서 약간 달라요. 그렇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컨시스턴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잘 봐요. 맞습니까? 완전히 베꼈죠? T0 T0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걸 원하죠. 이걸 보겠어요. 위에 걸 해도 되는데 밑에 걸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헷갈려 보이지만 간단한 것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t는 t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로 치환하면 자, t 플러스 타우는 뭘로 바뀌어요? t 플러스 타우는 t 프라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이 t 프라임으로 바뀌고 이 녀석이 t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로 바뀌는데 바꾼 다음에 타우 프라임을 타우로 파라메터라이즈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t 대신에 t 프라임 마이너스 타우를 넣고 그 다음에 t 프라임을 t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려면 그냥 t 플러스 타우 t로 돼 있으면 여기 t만 나오고 t 마이너스 타우로 돼 있으면 그냥 t 마이너스 타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안 변하죠. 타우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일단 적분 그 다음에 썸에 푸리에 코에피션트에 그 다음에 얘를 써야죠. 얘를 그 다음에 x에 t-타우 d타우니까 이제는 어때요? 본래는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묶자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썸을 뽑아내고 얘와 얘의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xt를 모듈레이션 한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입력을 모듈레이션 해서 필터링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듈레이터 필터 뱅크스죠. 모듈레이터 뱅크가 먼저 나오고 맞아요.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필터 뱅크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어요. 본래대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떻게 하죠? 네, 이 녀석을 두 개로 쪼개요. e to the j 2 pi k t over capital T0랑 그 다음에 타우로 되어 있는 것. 근데 t는 여기 적분이 t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은 지난번 노트를 보세요. 지난번인가?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새로운 필터로 보면 되죠. 어떤 H hat 또는 뭐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새로운 필터고 얘가 입력이잖아요. 그 입력을 여러 다른 필터로 필터링 한 다음에 그것을 모듈레이션해서 sum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이건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프레시 벡터라이저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죠. 그냥 다르게 나타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구조들이 어때요? 프레시 벡터라이저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죠. 그렇잖아요. 특히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레퍼런스 레이트 1 오버 캐피탈 T를 예를 들면 이 T0를 써서 1 오버 캐피탈 T0로 쓰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할 때 나오는 그 모듈레이터 뱅크 모양이 그냥 어딘가 있잖아요. 여기 있든가 뭐 여기 있든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공통점이 있구나. 실제로 프레시 벡터라이저는 periodically linear, periodically time varying filter예요. 싱글 인풋 멀티 아웃풋인. LPTB도 지금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실 같은 종류예요. 같은 과예요. 같은 과. 그래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타낼 때 매우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화이트보드에서 유도를 하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벡터라이제이션을 해서 보면 우리가 사실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다루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뭐 적분도 복잡하고. 그런데 어떻다고요? 딱 트랜스폼 하고 나면 인풋도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아웃풋도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리니어 타임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 필터 리스판스도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필터링을 LTI 필터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LTI로.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푸리에 어널리시스가 매우 잘 먹는 거죠. 푸리에 어널리시스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입력에 있던 프리퀀시, 입력에 없던 프리퀀시 성분은 출력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이 LPTB 프로세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줘요. 근데 다만 이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시스템으로 컨버전을 하는 거죠.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은 매우 흥미로운 녀석이에요. 기존에 사람들이 잘 터치 안 하던 문제들 있잖아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은. 근데 이것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이면 매우 쉽게 터치할 수 있게,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유도를 해봅시다.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걸 쓸까요? 이 중에. 요거를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어떤 다른 시그널로. 그러니까 X를 모듈레이션 한 것을 그냥 X 숲 K라고 할까요? 그래서 K 오버 T0 만큼 프리퀀시 시프트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LPTV 시스템 아웃풋인데 이것은 뭐예요? 요 시그널을 어때요? LTI 필터링 한 거죠. 맞아요? 제가 여기 지금 지웠지만 LTI 필터링 한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각각은 요거를 다이고널로, 그러니까 얘를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다이에그 해서 다이고널 매트리스로 바꾸고 그냥 얘를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컨볼루션 하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매우 간단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리어레인지를 해서 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그러면 y 언더스코어에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오고, 이건 썸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다이액으로 바뀌고, h sub k의 vft이고, 이것은 x sub k의 vft가 되겠어요. 여기 컨볼루션이 아니라 이제 곱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sum 어쩌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잘 이제 어떤 매트리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꿔보자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밴드위스 익스펜션이 가능하다고. 그 왜 그런지 하나씩 봅시다. 자, 요걸 보면 이해가 잘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써놓고 봐야 돼요.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LTI 필터링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놓으면, LTI 시스템 필터로 놓으면, 이것은 LTI 시스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 자체는 X와 동일한 밴드위스거나 더 작은 밴드위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모듈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있었는데 이거 필터링 해요. 그러면 시그널 자체는 더 작거나 같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근데 이 모듈레이터 때문에 어때요? 끝도 없이 이쪽으로 올라가든가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맞습니까? 왜 밴드위스 익스펜션이 가능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일반적인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들이 갖는 특성이에요. 없던 프리퀀시 성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 LTI만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없던 프리퀀시 성분이 나타나는 것은 뭐 넌리니어 하면 그때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니어 해도 타임 베링 필터면 일반적으로 없던 프리퀀시 성분이, 입력이 없던 프리퀀시 성분이 출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LPTB도 예외가 아니에요. LPTB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x sub k of f가 아니라 어때요? x underscore of f, 즉 입력의 BFT로 나타내면 좋겠죠. 입력의. 맞습니까? 근데 입력의 BFT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봅시다.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주의할 건 뭐죠? 주의할 거는 얘는 그렇죠? 얘는 만들 때 잠깐만요. x 수프 k는 만들 때 어떻게 돼요? 1 over t0의 k 베이식 해서 시프트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프레시 벡터라이저 또는 BFT를 할 때 레이트를 안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트를 정해보자고요. 레이트를 해서 정합시다.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캐피탈 T를 any integer times 캐피탈 T 제로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만 할게요. 인티저인 거는 시험 때 열심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자,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관계식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쪽을 프리퀀시로 잡으면 얘가 0이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x of f에.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었죠. 맞습니까? 뭐냐면 이 f가 마이너스 1 over 2t 제로면 요 값이 나오고 첫 번째 엔트리는 그 다음에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고 요 값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엔트리는 그 다음에 f를 쭉 늘려서
플러스 1 오버 2t0까지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코음이 있어가지고 5개가 딱 찍었다 이렇게 슉 따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벡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x 수프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x of f를 이쪽으로 k만큼 쉬프트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듈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일종의 다운 쉬프트 하는 거죠. 얘를. 맞아요? 맞습니까? 길이가 충분히 크다면 안 없어지게 해야죠. 그렇죠? 다운 쉬프트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해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은 이 LPTV 시스템에서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파이나이트하다고 볼 거예요. 우리가 파이나이트하다고. 그래야지 이게 모듈레이션을 무한히 하진 않죠. 그래서 입력이 밴드 리미티드일 때 출력도 어쨌든 밴드 리미티드죠. 같은 밴드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그냥 모듈레이션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력의 벡터라이즈 푸리어 트랜스폼이 랭스가 2L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해보세요. 캐피탈 L은 어떻게 잡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입력은 얘로 안 나타내고 이제 얘로 나타낼 거예요. 얘로. 그러면 얘는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얼라인이 잘 되게 제로에서. 알겠어요? 펀더멘탈 나이키스톤이 딱 얼라인이 되게. 사실 매트리스를 쓸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쓸 때 예를 들면 보통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길이는 맞추고 그렇죠. 요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나 뭐 그림에서 편의상 이렇게 하나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편의상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높이는 같고 출력이랑 맞습니까? 그러니까 로우 수는 출력의 로우 수와 같고 칼럼 수는 입력의 칼럼 수랑 같은 어떤 렉탱귤러 매트리스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밴드 리미티드 돼 있으니까 언제나 된다고요,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x 언더스코어 f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트리 바이 인덱스의 k 값의 값을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일단. 자, k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k가 0일 때. k가 0일 때 h수프 제로의 f와 x수프 제로의 f인데 x수프 제로의 f는 xf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맞아요? 여기에 h수프 제로 오브 f가 에 해당하는 녀석이 정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나머지가 다 제로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해져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얼라인을 했는지 알겠죠? 얘랑 곱해져서 여기 나오고. 됐습니까? 이해 가죠?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k가 1일 때. k가 1일 때. k가 1일 때는 여기 한 칸 내려간 거죠. 맞아요? 한 칸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x of f 입장에서 제일 위에 있던 엔트리, 제일 위 엔트리 이 녀석이 이제 출력의 어디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출력의 어디에. 두 번째 엔트리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라고 봤을 때. 같은 위치라고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혜준씨,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다이고널과 얘를 다운시프트 한 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를 업시프트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지 뭐.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준비할 때는 위로 가는 거였는데 위로 가는 게 맞나요? 어떻게 돼요? 네, 잠깐 끄고 합시다. 네, 그래서 수업 준비한 걸 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 게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이너스 1 of f. 해서 쭉쭉쭉쭉 들어가요. 맞습니까? 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은 답이 얻어지죠. 알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한 건 뭐냐? 앞부분에서 LPTV 시스템이 있는데 LPTV 시스템을 우리가 적절히 인풋 아웃풋을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때요? LPTV 시스템이 LTI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임펄스 리스판스 매트리스는 일반적으로 렉탱귤러 매트리스고 그냥 밴드위스 익스펜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렉탱귤러 매트리스고 그 렉탱귤러 매트리스의 어떻게 보면 뭐 다이오고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엘리멘트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각각 이 임펄스 리스판스를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냈을 때 그 코에피션트 펑션을 BFT 벡터라이제이션 한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LTI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LTI일 때는 렉탱귤러가 아니라 스퀘어로 바뀌고 다이아고널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봤어요. LTI 필터링이든 스칼라 밸류드 시그널을 LPTV를 하든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둘 다 LTI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매트리스가 렉탱귤러냐 스퀘어냐 그 다음에 다이고널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그래서 LTI 또는 LPTV with period T, 뭐 T0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필터링 of 그 다음에 SOCS with period T인 것을 생각합시다. 랜덤 프로세스 X of T로.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먼저 할게요. 자, 이게 SOCS예요. improper든 proper든 SOCS예요. 만약에 LTI면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걸 봤었죠. 지난번에. SOCS with cycle period t인데, 캐피탈 t인데, 저거를 fresh with 파라메타 중에서 1 over t로 하고 밴드위스는 충분히 넓게 잡으면 뭘로 바뀌었어요? SOS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SOS 이 녀석은 또 어때요? 벡터 SOS면서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것도 인버스 트랜스폼, 즉 프레시 스칼라라이제이션 하면 SOCS가 나왔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얘를 자, 이퀴벌런트하게 이렇게 볼 거예요. 맞습니까?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뭘로 바뀌어요? SOS로 바뀌죠.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SOS가 리니어 필터링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임프라퍼면 임프라퍼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Ysen 스테이셔널이면 이것도 Ysen 스테이셔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즉 프레시 스칼라라이제이션 하면 뭐가 되겠어요? SOCS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SOCS with 또 T라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만 보여도 돼요. SOCS가 LTI 필터링 되면 SOCS가 되는데 얘가 말하는 거면 일반적으로 LPTB 필터링 돼도 SOCS가 나오죠. 물론 주기가 일치해야죠. 막 다르면 이상하게 나와요. 자,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이제 또 뭘 알 수 있어요? 세컨 오더 모멘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오토 코릴레이션, 출력의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나, 입출력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알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쉽게 나와요. 출력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또 보도록 합시다. 네,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일단 deterministic signal X가 linear periodically time varying 필터를 통과해서 deterministic signal이 됐을 때는 어때요? 그것을 각각 각각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하고 얘를 이렇게 잘 뽑아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푸리에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펑션의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이 요 녀석의 이 대각선과 오프 대각선들에 대해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떻다고요? 세컨 오더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걔의 세컨 오더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고 피리어드가 t이고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도 그 캐피털 T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쓴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꾸고 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는 뭐죠? 네? 이제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죠. 그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는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예요. 일반적으로 임프라퍼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LPTB 시스템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LTI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H는 렉탱귤러. 그 다음에 Y of T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웃풋은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가 돼요. 근데 정말 잘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클레임은 Y is second order stationary. 이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second order stationary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ean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먼저 mean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적분으로 나타나죠? 적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 이걸 타우로 하나 뭐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expectation은 랜덤 퀀터티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이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t로 돼 있냐 타우로 돼 있냐 t-타우냐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은 빠져나오고, 자, expectation of me는 어떻게 돼요? x가 second order stationary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벡터죠, 벡터. 벡터 밸류드 컨스턴트 펑션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컨스턴트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어떤 매트리스죠. 맞아요? 매트리스 곱하기 벡터는 벡터죠. 컨스턴트 벡터.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자, 컴플렉스니까 더더욱 커미션을 해야죠. 맞습니까?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우리가 이게 스칼라일 때는 이미 했었어요. 스칼라일 때. 맞습니까? 스칼라일 때 어떻게 됐죠? 필터링하는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건너뛰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수긍하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YSN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해요? 동의하잖아요. 그쵸? 네, 동의한다고 봐요. 네. 자, 그런데 특히 어떻게 되죠? 얘가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어요? 예, 족분해보면 되죠. 예,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낸 다음에 지원을 막 하다 보면 안에 T1-T2로 반드시 묶여요. 이거는 실제로 이게 매트리스가 아니라 스칼라일 때도 똑같아요. 해보면. 그래서 이거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컴플리멘터리. 그렇죠? 컴플리멘터리 오토코릴레이션이 남았어요. 그러면 트랜스포즈겠죠. 이게 어떤 때는 제가 여기 쓰고 어떤 때 여기 쓰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어때요? 원칙적으로 하면 어떤 펑션의 이름은 y죠. 그렇죠? 이건 파라미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이면 사실 안 돼요. 이것도. 여기 붙여야 맞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이 뒤에 아규먼트 뒤에 붙이고 어떤 때는 앞에 붙이고 막 할 텐데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네. 자, 이렇게 정의되고, 자, 이것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H.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녀석이 어때요?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니까 싱글 베리어블
매트리스 밸류도 펑션이 존재해서 그리고 그것은 t1-t2만의 함수라서 또 어떻게 됩니까? 저 세 개의 컨볼루션은 t1-t2만의 함수가 되겠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죠? 결론은 네. y of t도 second order stationary. 자, 그러면 second order stationary를 어때요? 프레시 스칼라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시스템 인풋 아웃풋에 생각하던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럼 아웃풋은 뭐가 되죠? second order cyclostationary with cycle period t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결론은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결론은 시스템이 그렇죠? 요게 시스템이잖아요. 요게 맞아요? 시스템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거죠.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LPTV 시스템을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디컴포즈가 된다는 얘기죠. LPTV 시스템은. 맞아요? LPTV 시스템은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다고요? 입출력만 보면 입력이 SOCS예요. 피리어드 T고. 그러면 출력이 뭐라고요? LTI든 LPTV든 T0와 T가 잘 맞기만 하면 그렇죠? 언제나 또 SOCS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타임 도메인상에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요걸 보이는데 스펙트럴 도메인상에서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 입력의 바이프리퀀시, 컴플리멘터리 바이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죠.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어뷰즈를 해야죠. 노테이션을 엔트리 바이 엔트리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냥 이름 똑같이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디렉 델타 나오고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써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다 쓸까요? 다 쓰면 귀찮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거꾸로 얘는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얘는 매트리스고 얘는 스칼라고.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증명은 넘어갈 테니까.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여기서 스칼라라이제이션 하고 나면 SOCS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사실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필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리서치 토픽이에요. 아직도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될까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면에서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지금 이제 X of T라는
뭐 SOCS라고 합시다. 일단 SOCS with period t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는 필터링해서 y를 얻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간단한 linear time invariant, 그다음에 linear periodical time varying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widely linear processing 해보고 싶지 않아요? widely linear time invariant.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해야죠. 그래서 y를 얻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건 뭐예요? 이건 widely linear time invariant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뭐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widely linear periodically time varying filtering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H1이 t-타우일 때 t에 대해서 periodic해요. 그 다음에 H2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하나는 LTI고 하나는 아닌 경우도 LTI는 LPTB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똑같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해지고 y가 나온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프레쉬 벡터라이제이션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요 위에 브랜치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아래 브랜치만 하면 되죠. 자, 아래 브랜치의 문제점을 봅시다. 아래 브랜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자, 지금은 랜덤 인풋을 생각하지만 어쨌든 디터미니스틱 인풋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이쪽이 프리퀀시 축이고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어떤 후리에 트랜스폼을 이렇게 갖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잘랐죠. 그러니까 벡터라이즈드 후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하면 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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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5x1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만약 요 인풋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인풋을, 얘는 X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엔트리. 그런데 X conjugate of T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플리핑 하는 거죠? 아래 위로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풋은, 또는 여기서의 인풋은 아래 위가 바뀌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래 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각각의 프리퀀시 옵셋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옵셋 제로를 선택해 봐요.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옵셋 어떤 파지티브를 선택하면, 자, 지금 여기서 샘플링 하죠. 맞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 해야죠. 거꾸로 표시할 거 잘못했다. 여기서. 맞아요? 그런데 뒤집은 다음에 같은 프리퀀시 옵셋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 전에. 같은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어떤 f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라 얘는 플립 업 다운을 하고, 매틀랩에 있는 말에 따르면, 맞아요? 업 다운을 바꾸고 x 오브 f에 대해서, 맞아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또 분립해서 넣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 지점이 나오잖아요. 요 지점이 거꾸로. 이건 미치겠어요. 그렇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x 오브 f면 이게 x 오브 f를 업사이드 다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이까지 바꾼 것만 해도 이렇게 Y센 스테이셔너리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프리퀀시에서 일종의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얻었잖아요.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랑.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죠? 다 까먹었어요? 랜덤 벡터의 코베리언스랑 컴플리멘터리 코베리언스를 얻었어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코헤런스 매트리스를 얻고 탁하기 팩토라이제이션 하고 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서큘러리티 또는 인프라프라이티 코에피션트를 얻고 그래서 뭐 할 거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맞습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좀 복잡하지만 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지우고 나면 뭐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뭘 넣냐면 입력이 SOCS예요. 일반적으로 임프로퍼. 근데 이렇게 얻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리니어면 이 SOCS 프로퍼티가 여기 계속 나타나죠. 맞아요? 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서도 이거 없으면 나타나죠. SOCS 자체를 뭐 없애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 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제가 강조해서 언급한 게 있죠. 그러니까 strictly linear 프로세싱을 하면 improper가 들어가면 improper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improper가 들어가는데 여기 proper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invertible하게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mproper일 때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었으면 그냥 proper로 일단 만들어요. proper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것들은 어때요? 배운 걸로 하면 되잖아요. proper 예를 들면 SOCS라든가 얘를 fresh factorization해서 proper SOS로 해서 처리하면은 간단해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알겠어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인버터블한 와이들리 리니어 프로세싱을 통해서 얘를 프로퍼한 랜덤 프로세스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인버터블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얘가 SOCS with period t인데 여기는 2t가 나와요.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 피리어드를 바꾸는 거, 피리어드가 길어져요. 사이클로스테이션의 피리어드가. 왜 그런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 제너럴한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다음에 와이들리 리니어 피리어디컬리 타임 베링 필터링에 대해서는 연구 주제예요. 연구 주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아무도 못한 것들 또는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연구 주제. 알겠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뭐 프리뷰를 광고를 많이 했는데 봅시다. 수없이 많은 이제 수없이 많은 와이들리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프레시 프로퍼라이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을 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할게요. 뭐 다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주고 그냥.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improper
SOCS with period t라고 합시다. 뭐 t0라고 해도 되는데 t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widely linear 필터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동일한 필터를 써요. 근데 이 G는 앞서 얘기하던 그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어떤 걸 쓰냐면 잠깐만 빼먹었다. 바이티였던 것 같아요. 바이티. 예.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생겼냐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떤 건지 알겠죠? 코음처럼 필터링 하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이거 어떻게 실제로 만듭니까?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떠나서 저렇게 할 수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자, X가 지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때요? 얘는 통과하면 어때요?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은. 입력 시그널이 예를 들어 디터미니스틱이었다고 해보세요. 디터미니스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가 통과돼요? 위쪽으로는 이게 나오죠. 맞아요?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나오죠? 아래쪽으로는 얘를 플립하잖아요. 맞아요? 플립한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2파이 나누기 2tt죠. 아, 여기 t가 빠졌네요. 그렇죠? 이거는 e to the j 2파이에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over 2t만큼 시프트한 거죠. 오른쪽으로. 자, 하나씩 봅시다. 여기 있는 성분은 컨주게이션 하면 어때요? 이쪽으로 플립 되죠. 물론 컨주게이션 되면서. 맞아요? 얘가 이렇게 탁 뒤집히죠. 컨주게이션 되면서. 그 다음에 이만큼 밀면 여기 나타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필터링 하면 서로 어때요? 이 입력 시그널에 대해서 서로 상보적인 프리퀀시 밴드에서 맞아요? 시그널이 남고 어때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얘는 두고 이렇게 플립했다가 이렇게 올린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y of t의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과 컴플리멘터리 바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지를 보자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x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x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SOCS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막 돼 있죠.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는.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는 막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위에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구간 살리고 생사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긋고 아래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아니라 F1 축과 F2 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쪽을 Y1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지점에서만 남겨 나머지 다 셋째로 하는 거죠. 위에 브랜치를.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컴플리멘터리는 어떻게 되죠? 컴플리멘터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죠?
이거 GT1 맞아요? 여기는 GT2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되던가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한번 자세히 봐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살리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에요. 놀랍게도 이게 제로가 돼요. 왜냐면 이 위에 브랜치에서 나오는 녀석은 어떻게 되죠? 프라퍼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맞습니까, 태준 씨? 보이죠? 네, 주희 씨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비슷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저 Y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Y2에 대해서. 근데 Y2에 대해서 할 때 컨주게이션 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Y2 of T에 대해서 해보면 얘도 똑같이 돼요. Y2에 대해서도 보면 컴플리멘터리가 제로가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더하면 랜덤 프로세스 두 개를 더하면 물론 이게 크로스는 어떻게 되죠? 참고로 얘랑 이 뒤집고 하는 게 오소고널에서 제로예요. 크로스가 없어요. Y와 Y2는 해보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아웃풋이 프로퍼가 돼요. 그런데 프로퍼가 되는데 만들어진 걸 보면 이제 얘가 옆으로 돌아있던 게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돌면서 이 간격이 전에는 1 over t였잖아요. 1 over 2t로 다 바뀌어요. 무슨 뜻이에요? 얘는 with cycle period 2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하게 보면 알겠지만 모든 정보가 들어있죠. y에. x의 모든 정보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프레시 프로퍼라이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정보는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improper SOCS with cycle period capital T를 proper SOCS with cycle period 2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호 박사랑 이걸 발견하고는 이거 신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막 썼죠. 네, 논문을. 네,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보다 앞에 있는 Properizing Fresh Vectorizer라는 게 사실 먼저 개발됐어요. 한병욱 박사랑 개발한 거죠, 사실은. 예, 그 얘기를 또 하도록 합시다.